네, 랭킹5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사실상 지수 분위기가 지금 플러스권입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CPI 안도에 따라서 시장도 빨간불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분 소개할게요. 자,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성규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사실상 어디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랭킹5 엄선 해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열어볼 텐데요. 1위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CPI 결과 나오고 나니 일단 윗방향 나왔습니다. TSMC 실적 기대감까지 일단 오늘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제 문제는 실적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반도체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있어서도 사실상 삼성전자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죠. 0.93% 상승권 나타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21만 원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하고 있다라는 점.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황유현 PB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엔비디아가 가서 오늘 사실상 외국인이 국내 HBM 맛집 SK하이닉스로 들어온다? 이런 연결고리로 가기에는 사실상 예전부터 있어 왔던 레파토리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그간 왜 빠졌냐라고 하면 금리 불확실성도 있었고 발열 문제다 뭐다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CPI 하나 보고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다? 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지금 다시 재평가가 필요한 국면이 맞는지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CPI 영향이 일단은 더 크다라고 봅니다. 오늘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모두 이 CPI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CPI를 앞두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사실 조금 주가에 힘이 계속 없는 양상이었거든요. 거래대금도 붙지도 않고 종목들이 테마주 위주로만 플레이가 됐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한쪽 섹터로만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극도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양호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금리가 향후에 금리 경로도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또 이제 조금 더 성장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레거시 쪽보다는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금 수급 상황과 매크로 환경이 좀 조성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AI가 학습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론의 양상으로 들어가는 구간인데요. 아직까지는 성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도 많이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주가의 파괴력이 조금은 약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투자자분들에 대한 스터디도 많이 맞춰졌고 경로도 많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느냐 생각보다 좀 슬로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또는 주가의 등락이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되 이제 종목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실 필요는 약간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 세분화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물론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졌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TSMC의 실적이 오늘 오후쯤이면 발표가 될 거란 말이죠. 보통 이제 종가 전에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좋지 않을까라는 건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종가쯤 전략 그리고 내일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주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의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에 무게를 둬야 할까 싶습니다. 자, 김성규 소장님. 네. 반도체 내에서는 그렇다면 TSMC 실적 확인하면 더 힘을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미 반영을 시킨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한 구간인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부터 해가지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즌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TSMC 같은 경우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가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그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선반영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자리는 완만하게 해서 분명히 지금 다지면서 올라가는 자리이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특히 2025년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TSMC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과연 TSMC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그 이외에 전 세계에 있는 파운드리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떠한 정책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물론 대부분의 그 지금 50% 이상의 점유율은 지금 TSMC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자, 올라타는 건 좋은데 올라타고 나가지고 내려오는 건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비교 차트를 잠깐 제가 가져온 게 있었는데 네. 그 미 증시 비교 차트 잠깐 보시면은 예, 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1개월 이상을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다우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 갭 상승을 다 했죠. 3대 지수가 전부. 그래서 다우 존스, 나스닥, S&P 500 이렇게 해서 다 갭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아래에 보시면 제일 아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반도체 지수가 지금 해가지고 3개월 이상 계속해가지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딱 가운데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대응하자라는 관점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디를 더 최우선적으로 봐야 할까는 사실 고민이거든요. 여전히 TSMC와 엔비디아가 끌어주는 HBM 필두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오늘은 사실상 시스템도 강하고요. 뭐 유리기판 그리고 발열 문제 나오는 쪽도 계속해서 순환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소장님의 포션이 큰 쪽은 어디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특히 이제 ARM 관련된 종목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 있는 네네.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쪽에 있어서 좀 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현재 강세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움직였다가 좀 움직이는 쪽도 있다 보니까요. 지금권의 수급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양자 관련주의 변동을 참 만들었었죠. 그런데 MSO에 있어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올해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는 해다라고 말이죠. 꽤 이 양자 컴퓨팅을 바라보는 시선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2032년은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겁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아직 미래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해이다라는 워딩 자체가 우리 시장에게 다시 양자주들에게 있어서는 안도를 주게 합니다. 이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황유연 팀장님과 양자 얘기 나눠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 지금은 좀 기류가 바뀌어졌나요? 은근히 갑론을박도 세고 젠슨 황 그거 주장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쪽도 의견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지금 주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는 상승 파동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는 계산을 해도 되는지요? 바뀐 거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요. 네.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먼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는 주가는 뭐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매를 붙이면서 우리가 차익 기회를 노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락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뭔가 꾸준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뭔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뒤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실적이라던가 어떤 발표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가들은. 반대로 실적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추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붙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단단하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주들이 그런 양상인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양자는 반대로 사실 기대감으로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된 특히 국내에 수혜주는 저는 사실은 제대로 된 수혜주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테마주로 매매하는 차원 매매 트레이딩 기회랑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테마주 이용한 트레이딩은 하실 분들은 하시되 항상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가 부족할 때 그쪽으로 수급이 모여서 형성되는 테마성 움직임으로서는 현재 해석을 주고 계십니다. 양자 컴퓨터 오늘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요. 멀리 봤을 때는 여러분의 판단 어떻게 되십니까? 같이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2위로 넘어갈게요. 반도체 정리했고요. 2위 보니까 LA 산불의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결국에는 그 낡은 송전탑의 불씨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 노후화된 전력 교체에 맞물려서 그래서 우리나라 K전력기기단도 많은 수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이 LA 산불의 원인 또한 이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니 사실상 오늘 전력 설비주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입니다. 자, 김 소장님. 사실 근데 이거는 이미 노후화된 전력 교체 알고 있었던 스토리기는 한데요. 이번에 주는 사건의 사안이 좀 더 크다 때문인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강화로 살펴봐야 할까요? 아니면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는 시점으로 맞이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매수 들어가기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매수까지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전체에서의 전력 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전력 교체는 사실은 이제 민수가 이제 전력과 그 다음에 그 수도를 유틸리티라 부르죠. 이 네. 유틸리티는 민수로 보통 즉 민간에서 공급을 하죠. 현재 그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두들겨 맞는 회사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PG&E라는 회사가 항상 그 전력 관련해 가지고 두들겨 맞는 회사인데 이번에도 아마 거기에서 또 다시 이번에 그 엄청난 규모의 이 산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책임을 옛날에도 많이 혼이 났지만 이번에는 정말 크게 그 좀 책임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전력 설비주가 당장에 그 급한 긴급 발주가 많이 들어온다 그랬을 땐 오히려 지금은 매수해 가지고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고 이미 반영돼 있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추가 발주를 해 가지고 결국은 깔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력 기기나 전선 모두 다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합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죠. 상당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 들어오려는 자리인데 고맙게도 남의 불행이지만 우리에게는 행운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쪽에 있어서 여러분 잘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또 이쪽으로 가볼게요. 에너지단 확장시켜서 태양광이 최근 들어서 자꾸 상승 상위단에 눈에 띕니다. 이거 어쩐 일일까? 믿어도 되는 건가? 일단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긴 한데요. 자, 현재 OCI가 7.31%, OCI 홀딩스도 7%대, 하나솔루션도 같이 오랜만에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워낙 매를 많이 맞았던 곳이라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도 되는 건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SDN도 참으로 오랜만인데 어떻게 보세요, 황 팀장님? 사실 트럼프 취임 앞두고 태양광이 오히려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워딩에서 멋진 산업이라는 말도 있었고 네. 또 중국산 수입을 막으면 미국은 곧바로 태양광 패널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이 된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안 가죠? 근데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보려면 트럼프 1기 때도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당선됐을 때도 지금과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그때는 더더욱이 전통 에너지에 조금 더 비중이 높았었고 네네. 신재생 쪽에는 안 좋은 분위기를 계속 내비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풍력 태양광이 사실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1기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1기 때도 당선되고 나서 취임 때까지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셌었지만 취임을 하고 나서 그리고 퇴임할 때까지 1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전통 에너지보다는 계속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근데 그 일기 때보다 지금은 더더욱 많은 공화당 쪽 텃밭에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풍력 발전기들이 사실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상 풍력을 더 이상 뭐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뭐 또 틱톡에 대한 뭐 규제도 하룻밤에 바꾸고 관세에 대한 코멘트도 계속 어감이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풍력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들을 줄이기 위해 줄인다면 정작 공화당의 텃밭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뭐 투표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쨌든 태양광 신재생은 종목에 따라 또는 업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주가 상승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로 금리 인하가 사실 제일 큰 영향인 것 같아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대규모의 자금을 좀 필요로 하고 금리에 굉장한 뭐 예전보다는 금리 영향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조금 이제 향후에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재생 쪽에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는 어쨌든 인류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원자력까지 큰 틀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원자력 플러스 뭐 풍력, 태양광 모두 다 일단은 저는 올해 상반기에는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선제 조건은 금리네요. 네, 금리가 일단은 1번이죠. 네. 그래서 오늘 사실상 금리 안정에 조금 돌입하다 보니까 같이 좀 반응이 맞습니다. 나온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태양이든 풍력이든 가야 할 곳이다. 금리라는 부분만 안정화가 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까지 같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자력에 있어서는 소장님과 얘기 좀 나눠볼게요. 근데 지금 원전 쪽도 사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보입니다. 그 재료가 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체코 쪽 3월에 본계약 앞두고 있는 상황도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이슈도 살아있긴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부의 영향 뭐 사실상 소형 원전 천연가스 생산 확대하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다시 또 위로 가려는 미국에서의 시도가 또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SMR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좀 최근에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차 정기분 이슈는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뚜렷한 경로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원전 늘 많이 얘기를 하던 구간이긴 한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원전도 모르겠어요. 가다가 너무 끊겼던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았어가지고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그 원전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수출은 하되 우리나라에는 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2031년까지 해가지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연료봉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커버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에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원전 40기 이상의 원전은 어찌됐든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유지 보수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은 전기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야 전력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만큼 가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전부 다 올라간 자리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걸로 봤을 때 대장주니까 얘네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원전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추가적으로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다.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주들이 움직여주면은 그 다음에 결국은 붙어있는 소부장도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상 큰 종목이 먼저 끌어줘야 되는 것도 맞죠. 그와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딱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3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의 CPI 안도에 따라서 뭐 반도체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가장 영향을 받아야 할 쪽이 제약바이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간 왜 못 올랐는데요. 금리가 있어서 당연히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트너처럼 봐야 할 매크로 지표이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근데 오늘 이 정도 올라간다에 역시 강하지라고 해석을 붙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나와야 할지도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별 이슈가 확실한 쪽이 오히려 더 붙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강했었던 제약바이오단은 아직 뭔가를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황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난 작년 10월 또는 11월 고점까지 아직 회복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금리 경로가 이제 사실 뭐 1월 달은 이제 금리 동결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예. 그러면 다음 3월 달 금리 결정 때까지 금리 경로가 결국은 큰 틀에서는 하락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상반기 주도 섹터 중에 하나는 바이오가 될 확률이 매우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를 이끌었던 뭐 소위 알보리팹이라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아직 그 전고점을 돌파해내지 못했거든요. 사실 근데 주가가 빠질 때 보면 종목별로 특별한 악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주가가 빠지니까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 이슈들이 좀 그런 글들이 있었을 뿐이지 추측이 있었을 뿐이지 어떠한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명확한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연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빠졌던 종목들을 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거기다가 12월 달 정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같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요. 그동안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돌아오고 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올해 상반기는 분명히 조금 바이오 섹터에는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오늘 뭐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네. 여전히 전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좀 밀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갖고 보셔도 또는 오늘 뭐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좀 음봉이나 나올 때나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알보리팹과 같은 기술 수출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금리에 있어서의 경로가 제약바이오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정고 트라이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십니다. 이 부분 확인 받아봤고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가 제약바이오단에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쪽 비만 치료제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일라이릴리의 매출 가이던스 실망이 조금 있었죠. 그렇다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또 사실상 GLP-1이지 않았습니까? 비만이 계속해서 우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뭐 경구용이라든지 폐치용이라든지 확장되기 때문에 흐름을 잘 봐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끌어주는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라이릴리의 이런 매출 가이던스의 실망은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 다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넥스트 기대 요인이 또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은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조정 저는 나올 수 보고 있다. 예.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은 일단은 위고비 효과가 닿으면서 일단 일라이릴리 좀 떨어졌고 오젬픽도 역시 마찬가지. 네. 그래서 현재 이 제약바이오에서 미국 증시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끌었던 쌍두마차가 누구냐면 노바노디스크하고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이 두 개 종목입니다. 예. 근데 얘네들의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지금 노바노디스크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좀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대략 한 1년, 한 6개월 이상 해가지고서 굉장히 크게 지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GLP-1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노바노디스크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한 1년 가까이 해가지고선 지금 계속 떨어졌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지고서 올라갈 준비를 할까라고 하는데 현재 노바노디스크가 현재 다른 그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당겨 올릴 만한 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약간은 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라이릴리 역시도 이 정도까지 심각하진 않지만은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라이릴리 관련 종목들도 생각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고 주의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이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다른 것들 특히 이제 피부 미용 쪽 있죠 이쪽을 오히려 저는 더 지켜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용기기단이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대체 섹터를 좀 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 잘 받아봤고요. 의료 AI 쪽도 최근에 좀 강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껴있고 의료 AI 단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말 많아서 지금 어떤 부분으로 볼까요? 일단 오늘 딥노이드 이슈도 있었고 뭐 사실상 이전부터 움직였었던 쪽, 뭐 큐렉소도 뭐 이전부터 이슈가 있었고 사실 다 개별적이잖아요. JLK도 그렇고요. 황 팀장님, 이렇게 네. 이슈가 많은 쪽에 있어서는 그냥 다 같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반도체와 다르게.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종목, 좋은 이슈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의료 AI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앞으로 이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비타민이 있고 백신이 있다라고 하면 네. 비타민은 사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백신은 어떤 약에 따라 어떤 뭐 병에 따라서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백신들도 있죠. 그러니까 백신의 개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영상 판독 지금 뭐 루닛이 대표적으로 영상 판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빅5 병원들의 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데이터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미국 진출이 생각보다 빨리 나갔었죠. 근데 진출은 빨리 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의 성과가 사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얼마큼 빨리 앞당기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점차적으로 의사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AI 발달과 더불어서 의료 AI는 반드시 우리 어떻게 보면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가 될 네. 거예요. 다만 지금은 주가가 작년 11월, 12월 상대적으로 셌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다른 쪽에 있어서 수급 쪽으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린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야 올라갈 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아가시기에는 저는 좋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모아가자. 네. 그러면 역시나 사실상 뭐 개별 이슈단도 네. 같이 잘 봐야겠지만 어쨌든 가야 할 방향은 맞다라는 것을 네. 또 확인해 주셨고요. 여유 있는 호흡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4위로 넘어가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실세죠. 일론 머스크에 베팅을 해도 통할까? 여전히 괜찮을까? 이 부분 좀 점검받고 싶습니다. 자,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일론 머스크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사업군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일단 그 가운데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황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상 수급적 이슈로 계속 저희를 신경 쓰이게 합니다. 소장님, 2차 전지 주가의 연속성은 담보가 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 담보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기차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신재생하고 더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전기차는 이제 자꾸 조금 힘들어지고 앞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자꾸 추세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그만큼 그 전기차에 들어간 2차 전지의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전력들을 앞으로 저장해가지고 쓰는 ESS 쪽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도 기가팩토리나 이쪽을 봤을 때 그런 그 ESS 사업을 상당히 강하게 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2차 전지 쪽에서는 신재생이라는 연결고리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 ESS라든지 연결고리가 좀 더 많아질 거다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건요, 황 팀장님. 일론 머스크 하면 사실 2차 전지 얘기보다는 자율주행 로봇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로봇이 순환의 A, B, C처럼 돌아가면서 오르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어떻게 한쪽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트에 무조건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현재 구간.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테슬라는 사실 뭐 전기차 판매량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영향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의 성장 동력보다는 캐시카우 정도의 역할을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가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올해는 자율주행보다는 저는 로봇이 조금 로봇이요? 더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AI,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가 학습이었다면 이제 추론으로 가는 거고요. 그 추론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행동하는 AI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부분이 좀 더 확장되면 자율주행까지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의료용 로봇이라던가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장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쪽이 올해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포트에는 네. 두 개를 다 담아도 상관없나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뭐 자율주행 섹터들도 같이 급등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로봇 쪽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이 일정 부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삼성, 뭐 LG, 포스코 모두 다 지금 로봇 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 밑에 중소형 회사들도 여러 가지 좀 밸류체인별로 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로봇 관련 섹터들은 조금 로봇 비중이 조금 더 높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본다면 로봇 쪽 비중으로 조금 네. 더 높게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좀 있어야 자율주행으로까지 연결고리는 확실히 또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함께 로봇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상황이라는 점까지 로봇주에 있어서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점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틱톡입니다. 미국 내에서 서비스 중단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난민이라고 해서요. 미국인들이 오히려 샤워용수를 깔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 거 쓰지 말라더니 다른 중국 거 지금 쓰고 있어요. 자, 블룸버그, BBC 쪽에서도 지금 틱톡 관련해서 뉴스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국내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모바일 광고 쪽이라든지요. 그리고 샤워용수 관련돼서 어떠한 마케팅 라인이라든지 이쪽 종목들 다 올라갑니다. 이걸 테마로 봐야 할까요? 정책이 묻었기 때문에 꽤나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그것도 소액만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너무 갑자기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의견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5위로 넘어가서요. 저희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환율에 수출 호조까지 주가도 발그레 볼터치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화장품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글쎄요, 오랜만에 화장품주가 고개를 듭니다. 근데 앞으로도 수출 기대는 충분히 있는 건지 좀 점검이 필요한 구간이 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일단 1,450원대 이상이면 고환율 뉴 노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 기조는 영원히 쭉 좋을 거다라는 그러한 합의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화장품주에 대한 뷰 점검해 주시죠. 화장품주 보시면 몇몇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장품 섹터는 좀 선별해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의 실적을 선반영해서 또는 앞으로 실적이 꺾여질 거를 예상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주가가 따라가고 있느냐, 그 상황인데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VT나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리고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은 대형 화장품 섹터라던가 이제 작년에 시세를 좀 많이 냈던 화장품 섹터 중에 있습니다. 그냥 올해 키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쪽으로 조금 더 진출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나 VT가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일단 1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실적이 올해 본격적으로 잡힌다, 몇몇 종목들은,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주가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쪽이 이번엔 또 키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쪽 판매 루트 있는 쪽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유연 PB팀장,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